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잠시 후 세종시 코로나19 관리형 및 지역화폐 연민전 운영에 대해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시장 내 브리핑, 신문 시당,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온다. 오늘은 286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코로나19 관리 현황 그리고 지역화폐 연민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코로나19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달 14일 마지막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21일째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을 비롯해서 물류센터, 동교계,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됐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등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각별한 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학교 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학생과 교직원 중에서 증상이 있는 195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어린이집 등원이 시작됨에 따라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등원 전후에 발열 체크를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있고 시에서도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고위험 시설의 스마트 출입명부 도입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방역 수칙은 여름철이 되면은 좀 지키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을 거듭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이래 현재 모두 대상 가구가 13만 6,433가구입니다만 그 중에서 66.6%에 해당하는 13만 1,795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신 분들 중에서 지난 3월 29일 이후에 우리 시로 이사 오신 분들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오늘부터 카드사에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시민들이 있으시면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연민전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의 유치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3일 지역화폐 연민전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연민전은 우리 시가 발행하고 우리 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지역화폐입니다. 일부 업종과 점포를 제외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결제 시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 현재 6월 3일 현재 연민전 넷 가입자는 세종시 전체 성인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7만 4,561명에 이르고 있고 간 내외의 공공기관에서도 연민전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는 당초 70억 원을 우선 발행하고 또 소비추이를 고려해서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70억 원으로 그 금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서 당초 3월 한 달간 운영 예정이던 10% 캐시백 혜택을 당초에는 6%로 좀 줄이고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6월 말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민전이 또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월별로 발행액을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민전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지난 3월 3일 출시한 이후에 지금까지 300억 원이 발매되었고 그 중에서 259억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 진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분은 28일 그리고 4월분은 20일까지 발행이 됐었는데 5월분과 6월분은 단 하루 만에 모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서 지난 5월 27일 2020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에서 우리 시 여민전이 지역화폐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시 후 두 달 동안 여민전 사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민전 사용 업종을 보면은 요식업이 29.7%로 가장 많았고 소매점이 15.1%, 식음료가 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층은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활발한 30,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30, 40대 비율이 77.9%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12.5%, 20대가 5.61% 그리고 60대 이상이 3.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민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월별 개인 한도를 당초 6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한 바 있고 또 읍면 지역 주민이나 어르신들도 여민전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5월 28일부터 관내 매치농협 60개 소에서 여민전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추경에 하반기 발행 예산으로 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억 원분의 그 여민전 발행에 필요한 예산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3차 추경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저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역화폐 발행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이 확정되게 되면은 하반기 여민전 발행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지금 370억 원 규모의 여민전 발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의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서 그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여민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 상생, 세종, 사랑 등의 공동체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지역화폐 여민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낙인물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의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신문 시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통 매장 이용자 등 마스크 필수 착용 요청에 대한 질문을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긴급 재난금을 지급받고 인근 유통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밀폐된 실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있어 쇼핑하는 내내 많이 불안했습니다. 매장 직원도 이용객들에게 마스크를 강제로 착용하게 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감염병 예방에도 노력하는 생활과 방역 동시에 추진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통매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 2m 이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과 지침을 더욱더 철저히 좀 시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만 현행 법령 제도상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벌칙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마스크 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내 대형 매장, 할인 매장 등에 대해서 또 그 외에 또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그런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 쪽에 안내문을 좀 잘 보이도록 게시하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고위험 시설이나 또 작성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또 귀한 지적을 해주신 시민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티뉴스 한 기자님. 네, 디투뉴스 한지혜 기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지자체 지역 화폐 발행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시에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여민정 사용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이제 가맹점 월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고용에 미친 효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율 등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분석은 언제쯤 이제 시에서 이제 연구하실 계획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민전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같이 좀 최근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효과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난달 5월 16일 이후부터는 작년보다 매출액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한 3월 이후에 2월 이후부터 2, 3, 4월 거치면서 대체로 한 20% 정도 매출이 줄었었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여행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90% 이상 줄어든 그런 업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최근 한 2주 정도 분석을 해보면은 작년 매출액보다 오히려 매출액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여민전 사용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자료는 저희가 언론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일보 장 기자님. 대전일보 장기자입니다. 저 여민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나온 내용인데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여민전이 저기 추경에만 지금 기대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와 공급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냐. 지금 발행 한도도 보면 추경 예산 370억 원 이제 더 하신다 했는데 이 6개월 나눠보면 한 60몇 억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도하고 시에서는 한도를 줄이고 포인트를 쥐어서 하겠다. 근데 어제 산업경제국장께서 확정이 됐느냐고 질문했을 때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한도를 줄여서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면 좋은데 지금 산술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앱 신청자 중에서 25%, 특히 6월 1일자는 2시 40분경에 소진이 됐어요. 그리고 앱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은 이걸 이용할 수가 없고 줄을 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전에서 발행하는 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가 있는데 캐시 적립률이 15% 최대. 그래서 거꾸로 세종 시민들이 가입을 해서 원정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수요가 공급 이거 뭐 대상을 받았지만은 실패를 한 거 아니냐 그런 따끔한 지적이 있었고 과연 추경에만 매달려서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최대 50만 원에서 30만 원 낮춘 거 적립률 포인트 돌려주는 게 10에서 6% 있잖아요. 이게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건지 보강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캐시백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18억 원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억 원 가지고 이제 또 캐시백을 더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물량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셨는데 실은 이제 추경 이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캐시백을 달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캐시백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달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뭐 새벽 2시 반쯤에 마감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가입자들의 25%밖에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제 당초대로 50만 원씩 하게 되면은 25%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한 15% 정도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대체로 그 여민전 사용 액수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소액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한 30만 원 이내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다 해서 30만 원으로 줄여서 했는데 그것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추가로 재원을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370억 원의 그 여민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캐시백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잘 아시겠지만 원래 처음 계획할 때는 캐시백 10%는 한 달만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예산 지원을 받게 돼서 그것을 이제 6월까지로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정부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6%로 이렇게 낮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행 규모, 캐시백 지원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추경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일시 방침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은 대로 좋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이 역시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상 제약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실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당초에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있고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민전은 성공 때문에 예산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일보 김 기자님. 예, 경청일보 김정 기자입니다.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이 약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동네의원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김혜산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좀 답변을 드려주시죠. 저 마이크 드릴게요. 문제는 지원금. 그거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철 기자님. 시장 농철입니다. 아까 그 3.3월 결제액이 15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세종시의 전체 경제 활동에 대한 소개가 얼마나 평가되는 건지.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업지원과에 제가 전현재 얘기를 출연해 갔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여민전을 가지고 주유소에 갔는데 본사 직영주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커피숍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는 사용할 수가 없고 기타 이디야라든가 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제하기 전에 자기가 직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기업지원과다 수시로 하는 거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지도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 안 되느냐 이걸 질문했더니 현재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깔려있는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반적인 신용카드사에서 링크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가 몇 % 할인이 됩니다 남겨놓은 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용카드는 어디가나 다 쓸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제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역화폐를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해주는 것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안내를 좀 더 잘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공감하고 또 좀 안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내를 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화폐의 특성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소비의 역의 소비율을 줄여서 관내 소비를 좀 늘려나가자 하는 것이고요. 관내 소비라는 것은 우리시 업체, 우리시 관내 업체를 사용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으면은 본사가 우리 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시의 관내 업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내 업체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중소상 설계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가면 좀 한계라고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이 지역화폐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역화폐 발행의 취지를 좀 잘 이해해 주시도록 저희가 좀 협조를 구하는 것 그리고 또 이용하신 분들이 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를 좀 보다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안내 좀 더 잘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마 관계부서가 좀 다르긴 할 텐데 좀 손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앞으로 좀 길게 좀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사항들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뒤에서 설명하셨을 때 연결 L에 보면 감행병 마이크가 그래서 이제 기업지원 과정인데요. 감행병 체크인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스타벅스 커피숍을 가겠다고 해서 이제 커피숍에다가 스타벅스 커피숍을 치면은 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능으로 기본적으로 여기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사가 서울에 소재 있는 그런 데는 안 되고 이 지역에 소재 있는 업체는 되고 그런데 똑같은 주유소라도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번 여민전 L에서 감인 찾기 해가지고 찾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미 있는데. 그래서 여민전 앱하고 이제 우리 세종인이라는 게 이런 걸 좀 연계시킨다든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좀 사용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그동안에 좀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서 좀 안내를 더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액 규모는 그것도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좀 통계를 나중에 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님. 마이크 주세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OTN 뉴스 임원선 기자입니다. 저는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실제 4인 1가구당 4인 이상의 세대 100만 원으로 지급을 실시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 5인 이상 이것을 추정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급할 용의가 있다 하는 그 검토 중인 지자체가 있거든요. 세종시에는 5인 이상이 현재 몇 명이며 시장님께서 그런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민전 지금은 이미 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이 정부에서 이제 확정됐고 지금 96.6%가 이미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13만 가구 중에서 5인 이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는 관련 통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외일보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기환입니다. 그 재난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그 지역 그 상공인들이 그동안의 그 물가를 재난지원금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올렸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에서 혹시 이런 사안을 파악하고 계신지, 이 타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관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걸 좀 면밀히 살펴보셨는지 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 뉴스에서 그런 걸 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 관내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특별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좀 바꿔주시죠. 네, 여민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기사를 좀 쓰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여민전이 처음에 예상치보다 분명히 큰 호응을 보였고 그리고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 전국적인 모험 사례가 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4월부터 이제 조짐이 보였고 시민들은 공급 확대를 원하고 시는 어쨌든 재정의 한계 부분 때문에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근 시도에서 너무나 다른 캐시백과 너무나 다른 발행 규모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좀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좀 인접 시도의 상생 관점에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캐시백 비율이라든지 발행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 나갈 필요성도 있지 않냐. 어쨌든 무한정 시에서 투입할 수 없다는 건 다 인정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것이 이제 시민들의 불만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좀 접근해 나갈 계획이신지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데 6, 7월에 어쨌든 또 관심사가 광역철도와 KTX 세종역에 대한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제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에 대한 부분도 언제쯤 문을 좀 열 것인지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역 화폐에 대한 이제 예산 지원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8%하고 이제 각 지역에서 2%에서 10%를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동안에 사전에 특별한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뭐 다른 지역들에서 일부 대전이라든지 전북 익산이라든지 이런 몇몇 그 지역에서 좀 캐시백을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아마 대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홍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를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초기 홍보 차원에서 아마 대전 같은 데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변 지역과 적어도 이제 뭐 충청권 같으면은 사기 시도지사들이 어제도 만났습니다만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어려움이 있고 실은 어저께 좀 모임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우선 그 충청권 광역 철도망 그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복도시건설청하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좀 연구 용역도 하고 논의도 해서 그 결과물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견을 좀 가급적이면은 조정해서 하나의 안으로 좀 국토부에 제출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견 절충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TX 세종역하고 ITX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시도에서 충청권 광역 철도망과 좀 연계해서 함께 좀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함께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그 이전 재배치 문제는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의뢰를 해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관련 부처,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세종 시민분들도 그러실 거고 충청 지역 전체로 보면은 뭐 대전 그리고 대포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클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큰 대신에 지금 충청권 혁신도시와 관련되는 그
법률이 금년 들어와서 개정됐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도일보 임기자님. 중도일보 임명환입니다. 그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미지급된 가구가 지금 한 4,600가구 3.4%인데요. 비율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분들은 혹시 어떤 사유가 혹시 있는지 대략 조사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신청 기간이 아마 카드는 내일이 마감일 것 같고 그 연민전이나 현금은 마감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지급 세대에 좀 앞으로 지급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로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를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좀 그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들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대체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부를 하고자 하면은 8월 말까지 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기부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고용과 관련된 일을 쓰도록 정부에 이제 기부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읍면 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사람도 저희가 공공 근무 인력으로 좀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직접 좀 찾아가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방식의 지급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지급을 받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로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3.3%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좀 읍면동 단위로 해서 좀 의사를 확인해서 최대한 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케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그것도 좀 말씀 좀 드리시겠습니까? 네, 8월 1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십니다. 8월 18일까지. 이제 8월 말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8월 18일까지 읍면동을 찾아가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세종파남이 박기자님. 네, 세종파남의 박은지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이제 여름인데요. 지난 일주일 전에 보도입니다. 세종시 바로 길 건너, 시청 길 건너에 중남면 용포천에 동물의 사체라든가 사과물 그리고 체육시설이 망가져 있고요. 쓰레기 천지입니다. 이사하다 버리고 갔는지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보도가 나갔는데요. 오늘까지도 전혀 세종시나 LH에서 방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좀 한번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말씀 올리는 건 그곳에 들고양이들이 그 썩은 물에서 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동물의 사체가 있습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했는데요. 그 들고양이들이 주변에 시장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에 시초가 될 수 있고요. 좀 신경을 써주십사는데 어떻게 세종시와 LH가 아직도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이쪽이 관할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부분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시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영민전 웹이라든가 가맹점을 알아볼 수 있는 세종엔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50대만 넘어가도 원래 이곳에 살고 그런 걸 접하기 어려웠던 분들은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행정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 너무 잘하는 게 공무원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시민들 수준에 좀 맞춰서도 할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포천 쓰레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도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전의 목적은 전적으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영내 소비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서울이나 대전 이런 데 나가서 소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세종시에서 소비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고, 농촌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별로 이제 그럴 필요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여민전이 이제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아름동이라든지 아름동, 고담동, 나성동 이런 곳이 이제 좀 비교적 많고, 조치원읍도 한 13%인가요? 네,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농협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관내 농협 점포들이 농협 중앙 점포하고 또 관내 지역 농협 점포들 다 합치면 한 60개 점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들 점포를 이용해서도 좀 여민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보다는 사용처를 알고 싶어서 하는 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는 관내 되게 이제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업소들은 대부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또는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좀 제한이 있는 것이죠. 네, 김원준 기자님. 네, 시청자인 김원준 기자입니다. 이 주제에 벗어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2일 날 세종시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좀 벌어졌는데요. 이거에 대한 시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아동 인권 교육이라든가 아동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추후 세종시에서 교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저도 좀 내용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런 사례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묻고, 또 필요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더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제 기본적인 입장은 엄정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홍근희 기자님. 네, 뉴스피의 홍근진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브리핑에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에서 지금 물류센터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학원 이런 지금 재확산되는 그런 기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물류센터는 그건 없는 것 같고요. 종교시설이라든지 학원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매일 일일 상황을 알려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여쭤보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 없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난 1일 날 시장님 비서실장 인사가 있었어요. 물론 그동안 오랫동안 수행하던 분이 비서실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추정하고 종종 사람 써주고 시의 조직 내에 돼 있는 인사일하고 주로 이제 종무직 같은 경우 발령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안 되고 발령이 안 나고 있는데, 그 부분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고요. 인사 발령에 대한 공지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물류센터, 종교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점검을 합니다. 이 물류센터는 우리가 큰 것은 없는데 또 가장 큰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체국 같은 겁니다. 우체국을 비롯해서 우리가 개수로 보면은 큰 곳은 없어도 개수는 또 제법 많고 그래서 일제 점검도 한번 해봤고 필요한 협조 요청도 했고요. 학원이나 뭐 종교시설 같은 데도 계속해서 지금 학원은 이제 현장을 계속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 또 종교 관련해서도 이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스팟 체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매일 저희가 우리 세종관사위에 지금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는 실은 좀 특별한 사안들 중심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무슨 점검 과정에서 무슨 지적사항이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올려드리는데 특별한 일이 없어서 최근에는 뭐 뉴스로 제공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런 점검 활동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비서실장은 지금 비서관으로 한 6년 정도 일을 했고 마침 이제 비서실장이 그동안 일해왔던 비서실장이 좀 사의를 표명해서 저는 적임자라 생각해서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고지가 됐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 고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뭐 다들 아시는 분이니까 잘 협조를 해서 언론인들과도 좋은 관계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특별히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